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 1시간 단어, 1시간 공부한 게 단어가 굉장히 많죠. 이거를 여러분 노트에 잘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걸 매일 자기 전에 뭐 전철 속에서 뭐 다른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 강의를 조금 하다가 끊어졌는데요. 자, NT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NT. 이거 before의 뜻이 됐죠. 이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NT. 그런데 자, 이거와 발음이 같은 NT가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 그랬죠? NT, against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against란 단어 자체는 for와 조금 의미를 달리합니다. for는요, 찬성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vote for 그러면 찬성 투표하다, vote against 그러면 반대 투표하다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공무원을 대비하고 있다면 다음 빈칸에 알맞는 전치사 또는 공통된 전치사는 이렇게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개 얘보다는 이쪽 against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fight이 있는데 fight against는 뭐뭐에 대항하여 싸우는 거죠. fight for는 위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상의 차이가 약간 납니다. 자, 그럼 이것에 NT의 어원을 적용되는 예를 살펴보시면 NT body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럼 NT가 한자로 말하면 항입니다. 항. 이렇게 이 정도 뜻이겠죠. 항. 항체 이렇게 번역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체. 그렇죠? 뭐 그다지 어려운 단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antithesis는 우리 이런 거 말 들어보셨죠? thesis는 정의라면 antithesis는 반이고요. 그 다음에 synthesis는 합이라고 합니다. 정반합의 이론 들어보셨죠? 바로 그것입니다. thesis, antithesis, synthesis. syn이라는 것은 뭐 same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요. 정반합의 이론이다. 들어보셨죠? 이와 같이 그렇습니다. 자, anti-aging 많이 들어보셨던 anti-aging 번역 어떻게 할까요? anti-aging은 노화 방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명사로 노화 방지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anti. 그러니까 aging이란 단어 자체가 뭐 노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aging 나이가 뭐고 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anti-aging 노화 방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여기서 anti-pulse를 보시면요. pulse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죠. 여기서 PATH의 어원이 feeling이라는 것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반이고요. 얘가 feeling이니까 감이겠죠? 반감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anti-pulse 이렇게 돼요. anti-pulse. 그럼 여러분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할까요? anti-pulse의 동의어는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의 동의어를 찾으시오. 그러면 그거는 뭐 순식간에 찾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렇게 antagonism 이렇게요. hostility 들어보셨죠? hostility, abhorrence, 뭐 증오심, hatred 이런 다 동의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반감, 적대감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여러분 PATH의 어원을 다른 때 공부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여러분 P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P. 그래서 PATH의 어원이 feeling의 뜻이니까요. 여기서 뭐가 나오겠느냐 그러면 sympathy. 그럼 same의 어원이 뭘까요? together 또는 same의 뜻이니까 이게 동이잖아요. 동이죠. 동. 얘는요. feeling이죠. 그래서 same 동정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동정. sympathy. 형용사는 sympathetic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요. empathy는 뭘까요? empathy. am이요. am. empathy는 감정이입으로 번역합니다. 감정이입.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괜찮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텔레파시는요. 우리가 말하는 뭐 텔레파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건 TL의 어원 자체가 멀다는 뜻입니다. far.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겠습니까?
텔레비전 또는 뭐 또는 텔레스코프 이런 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텔레폰 다 여기서 나온 단어죠. 네, 이런 단어 기억해 주시고 PATH의 어원이 지금 feeling이라는 단어를 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athetic, 시험에 잘 나오는 pathetic 그렇게 나오면요 측은한 이렇게 sad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sad. 자, sad의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단어인데 이게 쉽잖아요. 근데 이거를 doleful 하면 약간 어려운 단어가 되어서 편입이나 이런 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sad, doleful, pathetic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ATH의 어원이 그런 것이구나. 좋겠죠? 그러니까 feeling의 의미를 딱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NT의 어원을 지금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anti-war 이렇게 볼까요? anti-war 그러면 신문에 많이 나오는 반전입니다. 반전. 전쟁 방지한다. 반전. 들어보셨죠? 반전.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자, 아까 스펙트라는 어원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고요. 지금 NT라는 어원을 지난 시간에 NT 이 위에 거 공부하셨고 오늘 NT를 다시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 수거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매일 이렇게 어원만 공부할 게 아니라 다른 단어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동의어를 좀 수준 있는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여러분 확인 어휘편을 한번 살펴보시죠. 확인 어휘편. 자, 교재에 확인 어휘편이 있습니다. 사실은 확인 어휘편인데 앞에 다 공부하고 확인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확인 어휘가 오히려 기본적인 것을 딱 공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책 편제상 뒤로 갖다 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확인 어휘편에 맨 먼저 나오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휘 공부이기 때문에 무슨 목차대로 공부해야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휘 공부를 하는데 A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 절대 그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를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꼭 1페이지부터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나는 뒤에부터 2장부터 하고 싶다, 3장부터 하고 싶다 해도 계속 거기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하다가 1장만 끝내고 많은 일이 있어서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2장도 하시고 3장도 하시고 수거도 하시고 속담도 하시고 생활영어도 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생활영어 편에서는 생활영어 자체가 시험 문제 20개에서는 2개 정도 나오고요. 어떤 데는 10문제가량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영어를 뭐 우리가 꼭 외국에 가지 않아도 사실 외국에 갔다 왔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이나 타 시험 잘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스피킹은 좀 잘 되겠죠. 히어링도 좀 되시고. 그러나 시험에서는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시험에 많이 등장한 것들이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씩 조합을 해보면 그게 바로 시험 문제가 됩니다. 즉 영작과 생활영어 문장은요. 단어 문법 수거 알면은 거의 99% 이렇게 커버해 냅니다. 물론 문법적 실력 당연히 조금 있어야 되겠죠. 자, 이 mandatory가 얼마 전에 경기도 이제 1번 문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 mandatory 동의어가 뭐냐? 답이 이거였어요. obligatory. 만약에 어떤 단어의 뜻이 2개 이상이 있다면 제가 당연히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더라면. 자, 얘는 보자마자 mandatory, obligatory 답이 나와야 돼요. compulsory. compulsory education은 뭘까요? 의무교육 번역합니다. 강제교육 번역하시면 안 되죠. 가장 우리말스럽게 번역해 주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mandatory, obligatory, compulsory 또는 incumb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incumbent, 여러분 주의하세요. 얘는 incumbent president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강제 대통령, 의무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현직의 뜻으로도 잘 나온다는 사실이죠. incumbent가요. 이해하시겠죠? incumbent. 얘가 어느 시험에 이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It's incumbent. 얘는 on과 더불어 씁니다. 이유. 다음 문장의 뜻은 무엇일까요? 답이 이거였습니다.
It's your duty. 그것은 너의 의무야. 의무적인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답이었댔습니다. 그래서 얘 mandatory, obligatory, compulsory, incumbent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당시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확인 어휘는 그 네모 칸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단어를 길게 동의어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앞에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complementary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complement. 정리하실 때 먼저 complement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단어일까요? complement. 얘는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complement. 얘는요. 보충하다. 보충이죠. 보충. 그래서 우리가 영어 5형식 문장의 5형식 공부할 때 C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얘입니다. 보어란 뜻이죠. 근데 얘는 동사로 compliment는 칭찬하다가 되겠습니다. 칭찬하다. 그럼 여러분 얘의 형용사가 뭐겠습니까? complimentary 형용사가 바로 complementary입니다. 그럼 뭐겠어요? 얘는 칭찬의 뜻이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complimentary ticket 그러면 뭐겠어요? 그럼 칭찬 티켓은 아니겠잖아. 그죠? 이때는 무료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대권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아니면 무료 입장권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그때 답이 나왔을 때 답이 이거였댔습니다. free. 공짜로, 공짜의 뜻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시험에 만약에 free란 답을 유도해낼 때요. 유도해낼 때 잠깐 보세요. 얘는요. emancipation 단어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emancipation이 해방이거든. 해방. 그러죠? 노예 해방도 emancipation입니다. 보통 그때는 대문자로 씁니다. 얘가 말이죠. emancipation 그러면 노예 해방 1863년에 그 노예 해방 링컨의 그걸 말하고요. 보통 그냥 이렇게 소문자로 쓰시면 그냥 어떤 부권으로부터의 해방, 어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emancip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고 나왔을 때 답이 또 free였댔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동사가 되죠. 해방시키다 동사가 되잖아요. 물론 해방시키다는 여러분 또 적으세요.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set free 이게 바로 해방시키다로 많이 쓰이잖아요. 놓아주다, 석방하다, 풀어주다. 그래서 release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let go of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수준을 편입 수준까지 다 정리. 편입, 공무원, 토플, 경찰 다 정리를 해나갑니다. 단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뭐 1학년 가르칠 때 5학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set free, release, let go of, discharge 괜찮죠? discharge. discharge 뜻이 참 많은데요. 그래, 짐을 부리다 뜻도 있다. unload 뜻도 있다. 석방하다 뜻도 있습니다. 제대하다 뜻도 있습니다. discharge.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release가 나올 때, re가 나올 때 거의 답이 이거였댔습니다. 자, 이때 emancipation은 석방하다고요. 답이 free입니다. 이것의 과거형이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공짜의 무료의 과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freed입니다. 이런 다른 생각했습니다. 얘는 freed죠. 이렇게 이리 붙이려 했는데 규칙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D만 붙이게 되는 겁니다. 석방하다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자, 지난번에 시험에 얘가 나왔고요. 잘 나옵니다. complementary ticket 하면은요. 그리고 이런 받아쓰기 있잖아요. 받아쓰기. 딕테이션 있을 때 자, 딕테이션에서 complementary ticket 했는데 스펠링을 이렇게 I자로 안 쓰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그 밑에 이런 단어가 보이십니다. pertinent. 그럼 단어를 거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단어가 이제 웬만큼 이렇게 딱 모여지면은 이렇게 하나씩 더 이렇게 쌓아가는 거, 불려가는 거, 마치 종잣돈 만들어서 뭐 재테크를 하듯이
이 단어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힘든데요.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리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물론 노트 정리 잘 하셔야 되죠.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 pertinent는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이 해석 자체가 이런 적당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적당한, 적절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면 쉬운 단어는 이런 게 있겠잖아요. suitable 이렇게 되겠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얘가 수거로 나오면 to the poin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He explained it to me to the point. He explained it to me to the point. 그러면 그는 그거를 내게 요령 있게 설명해 주었다 뜻입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같은 수거가 to the purpose입니다. on purpose는 고의로 뜻이고요. to the purpose는 이렇게 to the point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germane, 토플이나 22000 등에 나오는 단어죠. germane입니다. germane. germane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뜻도 있긴 합니다. 그때. 자, appropriation 단어가 있어요. appropriate. 여러분 얘는요. 만약에 choose the appropriate sentence 그러면 적절한 문장, 알맞는 문장을 고르시오 뜻이죠. 근데 얘가 알맞은 뜻도 있는데 두 번째 appropriate이 동사로 쓰일 때가 시험에 등장했습니다. 얘는 서울시에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서울시에 나오니까 다른 데 안 나오느냐? 경찰이나 뭐 편입이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얘가 동사인지 어떻게 알았다고요?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appropriate the public money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요. 자, public money는 공금으로 번역하면 좋겠죠. 자, 공금을 이거 하다. 동사라니까요. 그 문장을 소개하면 the minister appropriated the public money. the minister 그 장관이 목사도 있지만 장관이라고 하죠. 그 장관이 공금을 이거 했다. 횡령하다죠. 횡령하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서울시 같으면 일반직이기 때문에 지방직이지만 답이 steal로 나옵니다. 동사 원형 썼습니다. stole을 안 썼고 그냥 steal이라고 했어요. 그냥. 자, 그 다음에 경찰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임배질, 횡령하다 아닙니까? 자, 경찰의 고유 용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자, 임배질이 횡령하다. 명사는 embezzlement죠. 그러니까 공금을 먹은 놈이야. 공금을 횡령한 사람이나 공금을 훔쳐 먹은 놈이나 같다는 거야. 그래서 steal, embezzle 이렇게 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동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embezzle, steal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적절한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럼 부적절한 단어는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적당한, 부적절한. 그러면 반대말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기본 단어를 공부할 때 수거도 똑같이 공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잘 나왔던 말도 안 되는 부적절한 이런 단어의 수거가 참 많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시험에. 그게 바로 이거죠. 반대말입니다. up the point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인트를 벗어났잖아요. beside a point 이것도 좋습니다. 그 녀석의 말은 얼토당토하네. His remark is up the point. His remark is the beside a point. 이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beside a point.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잘 나왔던 게 뭐냐면 wide of the mark. 이거 괜찮아요. 자,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이렇게 좀 멀찍이 좀 벗어났어요. 얼토당토 안 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답이 거의 이거였습니다. 답을 알아야잖아요. 여러분이 어차피 이거 단어를 100% 암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때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답이 이거구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까 저쪽에 썼던 적절한 뜻입니다. IR은 뭘까요? 이걸 반대말로 만들어주는 접두사입니다. 답입니다. 그럼 suitable이 있잖아. 이렇게 있죠? 반대말은 여기다 on을 붙입니다. unsuitable 이렇게.
여기 proper가 있었죠. proper. 그럼 적절한 뜻이었죠. 반대말. 얘는 임을 붙이면 improper. 아까 pertinent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pertinent. 반대말은 임을 붙입니다. 왜 이렇게 붙일까요? 왜 이렇게 어떤 데는 임인지 인인지 IR인지 또는 어떤 데는 IN인지 막 이게 헷갈리죠. 이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반복하시면 극복됩니다. 반드시 극복됩니다. improper, unsuitable, impertinent. 이거 다 좋은 단어 아닙니까? irrelevant.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거 3개. beside the point, of the point, wide of the mark. 얼토당토하는 관역에서 벗어난 뜻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잠깐 이거 소개할게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너무 잘 나왔던 수거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hit the nail on the head입니다. 무슨 수거일까요? hit the nail on the head입니다. 물론 여러분 nail이란 단어는 손톱이란 말도 있고 못이란 단어도 있잖아요. 못. 그런데 얘는 전곡을 찌르다입니다. 핵심을 찌르다. 좋죠. 전곡을 찌르다, 핵심을 찌르다. 그럼 이 반대가 뭐겠습니까? beat around the bush. around the bush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얘는 beat around the bush는 애둘러 말하다, 변죽만 올리다, 넌지시 말하다, 우회적으로 말하다 뜻입니다. 우리 변죽만 올린다 그런 말을 하죠. 이거 말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앞에 done을 붙이면 done. Don't beat around the bush는 변죽만 올리지 말라 뜻이겠죠. 변죽만 올려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되겠죠. 물론 이 hit the nail on the head는 come to the point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come to the point 그게 뭐예요? 전국을 찌르다, 핵심을 찌르다 뜻입니다. come to the point, hit the nail on the head, beat around the bush. 이거 특히 이 중에서 얘가 더 못지않게 시험에 잘 나왔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confiscate과 usurp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몰수하다 뜻입니다. confiscate. 몰수하다.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독해할 때 필요한 단어이기도 하고 뭐 그냥 어휘 시험 자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confiscate 있잖아요. 여러분 usurp이라는 단어는 몰수하다보다는 강탈하다 쪽이 좋습니다. 강탈, 막 빼앗는 겁니다. usurp. 근데 이 압수하다 이런 단어로 좋은 단어가 바로 impound죠. 기억하세요. confiscate, impound입니다. 몰수하다, 압수하다 좋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usurp 뭐라고요? usurp? 강탈하다 때 많이 쓰인다고요. 강탈에서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이것도 쓰죠. rob, A, 가로 B, 전치사 뭘 쓰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런 게 그냥 전치사 대비죠. 여러분 전치사 접근 방법이 뭐죠? 수거 많이 아는 거 아닙니까? 얘는요, of를 씁니다. 그 얘를 뭐라고 하느냐? 제거 박탈의 전치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뭐라고요? 제거 박탈의 전치사. deprive A of B, A에서 B를 빼앗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빼앗는 이런 강도를 뭐라고 한다? 영어로 robber, 강도죠. robber.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바로 mug라는 단어가 있는데 mugger, 노상강도죠. mugger. 노상강도를 mugger라 합니다. 노상에서 강도질하는 걸 노상강도라고 하겠죠. 그럼 먹음지다, 먹음. 동사입니다. 동사입니다. 사람이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강도 단어를 또 도둑 단어를 딱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도둑도 상황에 맞게 잘 써야 되겠죠. 쓰임에서는 그렇습니다. 수많은 도둑들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거 잠깐 하나 볼게요. keep up with가 있는데요. keep up with요. 무슨 단어라고요? 따라잡다. 뒤처지지 않다. 그래서 keep up with
잘 보세요. keep pace with. 이 스펠링 잘 보십시오. 이 pace는 우리가 어떤 보조 같은 거잖아요.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keep abreast of입니다. 이때 of인데 이때 with를 써도 뭐 그다지 틀리진 않습니다. 뒤처지지 않다, 따라잡다 뜻입니다. 그 다음에 catch up with. 여러분이 무슨 시험을 대비하든 간에 이런 수거는 언제나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keep up with, keep pace with, keep abreast of, catch up with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단어가 come up with입니다. come up with. 근데 얘는 반드시 두 개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come up with는 따라잡다는 당연히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come up with a good idea. 어떻게 번역할까요? 그는 그 회의에서 한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했습니다. He came up with a good idea at the conference. 그러면 그는 그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로 번역하게 됩니다. 제안했다. 그래서 이때 번역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아이디어 등이 들어있으면 답이 suggest입니다. suggest, propose, propose. 얘도 없으면 present입니다. 그럼 present가 뭐냐면 잘 보세요. 동사입니다. 얘는 제시하다, 제안하다 뜻이죠. present your passport, present your passport please. 그러면 여권 좀 보여주세요 뜻이죠.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네,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차피 이 come up with가 시험에 나오면 따라잡다는 안 나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체를 커버하는 단어가 뭐냐? 바로 이게 overtake이죠. 기억하세요. keep up with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keep up with, keep pace with, keep abreast of, catch up with, come up with, overtake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극복이 좀씩 돼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industries가 industries 뜻이 뭐예요? 얘는 여기서 나왔어요. industrial이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여기서 나왔겠죠. industry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얘는 사전적 의미가 industry 산업의 뜻이니까요. 산업, 공업 이런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근면 이렇게 있습니다. industry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바로 토익에서 잘 유용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물론 많이 쓰입니다만. 자, 여러분 얘는 이쪽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industrial은 산업의 공업의 뜻입니다. 그래서 industrial park은 공업단지로 번역하게 됩니다. 산업단지도 좋죠. 그럼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의 동의어는 뭐지? syn이 동의어입니다. same meaning이면 same meaning. 그렇죠? synonym의 약자죠. 자, 그럼 여러분 부지런한 단어가 뭐야? 근면한 부지런한 뜻이 뭐야? 그러면 diligent겠죠. 물론 명사는 diligence입니다. 근면, diligence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assiduous입니다. 거의 나오죠. 이런 단어가. assiduous입니다. 괜찮죠? assiduous. 그 다음에 sedulous입니다. 이 부지런한 단어에서 건질 단어가 있다면 이 두 개죠. 얘하고 얘입니다. sedulous, assiduous입니다. 물론 industrious 좋죠. 그 다음에 얘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요. 여기서 시험 잘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얘입니다. laborious입니다. 여러분 발음 잘하세요. laborious를 발음하지 마세요. laborious입니다. laborious. labor가 수고,
노동이잖아요. labor, laborious입니다. 자, 근데 얘는 부지런한 뜻도 있는가 하면 잘 보세요. 번역하실 때 여기 task나 job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번역할까? laborious task, laborious job. 그러면 부지런한, 근면한 일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얘는 힘든 일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힘든 단어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힘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나오면 이런 스타일로 나올 것이다. hard working. 힘들게 일하는 거잖아요. painstaking. painstaking. 자, 잘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처음이라 여러분 좀 적응이 조금 안 될 수 있습니다. 점점 나아질 것이고요. 네, 저도 여기 칠판에 좀 적응하면은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painstaking과 hardworking이 있습니다. 자, 정리되셨어요? industrious, diligent, 그다음 assiduous, sedulous, hardworking, laborious, painstaking 정리를 꼭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의 반대말은 뭘까 궁금하면 좋겠다. 뭐가 있겠습니까? 자, 부지런한 반대말은 게으른이겠죠. 게으른 모르겠어요? 여러분 게으른, 나태한, 태만한, 뭐 해태하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게 lazy idle입니다. idle away 그러면 어떻게 할까? idle away는요.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동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별을 하라 그러면 이 lazy는요. 되게 할 일이 있는데 태만한 거고요. idle은 정말 할 일 없어 빈둥거리는 그게 가능합니다. indolent입니다. indolent죠. 괜찮은 단어. negligent. 이거 아주 좋은 단어고요. delinquent. delinquent. 이 Q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발음을 해드리니까 delinquent. 괜찮나요? neglectful. neglectful. 그 다음에 수준 있는 단어가 이 단어죠. remiss. 방종한 뭐 이런 단어에 가깝습니다. remiss. 괜찮죠? remiss라는 단어. 지금 우리는 게으른, 나태한 단어를 보고 있습니다. lazy, idle, indolent. insolent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무례한에 가깝고요. negligent, delinquent. 여러분 만약에 credit delinquent 하면요. 신문에 잘 나오는 단어인데요. 얘는 신용불량자입니다. credit delinquent. 그러니까 얘가 명사도 있다는 얘기죠. delinquent라는 단어가. 명사가 delinquency가 있습니다만 그 juvenile delinquency가 청소년 범죄자로 번역하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는 그 부지런한, 게으른, 나태한 이렇게 동의어, 반의어까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것을 자기 노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자기 노트에 일일이 적어 가시면서 때로는 전자사전도 찾아보시면서 발음도 좀 들어보시고 용 생소하다 그러면 발음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야 내 것이 됩니다. 네이버에서 한 번씩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막 쏟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머리맡에 놓고 책상 옆에 놓고 휴대하면서 항상 보시면 여러분 것이 곧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